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주원입니다. 오늘은 안 물어봤지만 궁금한 클래식 안물 궁클의 첫 번째 영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안물 궁클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을 아직도 고상하고 너무 어려운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제가 아주 짧게나마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클래식 곡들을 골라서 그 곡들의 숨어진 이야기들과 해설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클래식과 더욱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클래식을 사랑하게 되고 너무 재밌어 하게 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공부할 때 들으면 좋은 클래식, 졸리지 않습니다. 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클래식이 졸린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고 특히 공부할 때 들으면 절대 안 되는 음악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틀을 깨트리고 제가 고른 14곡의 클래식을 해설을 해드리면서 그 곡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곡은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셰헤라자드 중 3악장 젊은 왕자와 공주입니다. 이 곡은 쉽게 말하면 오케스트라로 듣는 아라비안 나이트예요. 그런데 제가 이 악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듣는 건 젊은 왕자와 공주보다도 사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셰헤라자드라는 여인의 목소리입니다. 셰헤라자드는 단순히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밤 왕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살아남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지성과 상상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들으면 바이올린 솔로가 나오는데 이 바이올린 솔로가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바이올린이 그냥 예쁜 멜로디를 연주하는 게 아니라 셰헤라자드가 자, 다음 이야기는요 하고 말을 시작하는 목소리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하프가 그 주변에서 계속해서 반짝이는데 저는 이게 약간 동화책 첫 장을 넘기는 소리처럼 들려요. 그래서 하프가 반짝이고 바이올린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오케스트라 전체가 그 이야기를 실제 장면처럼 펼쳐주는 그런 편성처럼 들으시면 더 재밌습니다. 3악장의 제목은 젊은 왕자와 공주지만 이걸 그냥 왕자와 공주의 사랑 이야기로만 들으면 조금 아쉽습니다. 더 재밌게 들으려면 셰헤라자드가 왕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속 로맨틱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 곡은 그냥 달콤한 사랑음악이 아니라 누군가가 밤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음악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공부할 때 첫 번째 음악으로 이 곡을 꼽은 이유는 그냥 조용해서가 아니라 공간의 분위기를 확 바꿔주기 때문이에요. 책상 앞에 딱 앉아 있어도 약간 고풍스러운 도서관이나 판타지 소설 속 궁전 안에 들어온 느낌이 나서 이 곡을 첫 번째 곡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곡은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 단조 중 2악장 인터메조입니다. 제가 정말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협주곡인데요. 협주곡이라고 하면 보통 피아니스트가 무대 앞에서 자기 무대 실력 발휘를 하는 그런 음악을 떠올리기 쉬운데 슈만의 2악장은 그런 느낌이 절대 아니고요. 이 2악장은 피아노가 오케스트라를 이기려고 하는 곡이 아니라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조용히 대화하는 곡에 가깝습니다. 이 협주곡은 원래 단악장 판타지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슈만이 악장을 더 붙이면서 지금의 협주곡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클라라 슈만입니다. 클라라 슈만은 단순히 슈만의 아내가 아니라 당대의 뛰어난 피아니스트였고 이 작품의 초연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작곡가 슈만의 음악이면서도 클라라라는 실제 피아니스트의 손과도 연결되어 있는 곡처럼 느껴집니다. 이 악장에서는 피아노가 혼자 무대를 절대 장악하지 않고요. 피아노가 한마디를 건네면 현악기가 조용히 받아주고 목관이 그 사이에 숨을 넣어주고, 특히 중간 부분에서는 첼로와 피아노가 거의 둘만 대화하는 것처럼 들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큰 무대 위 협주곡인데 갑자기 아주 작은 방 안에서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낮은 목소리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피아노가 너도 지금 같은 감정이야? 하고 물으면 오케스트라가 나도 같은 감정이야 라고 이렇게 조용히 대화를 하는 그런 곡입니다. 공부할 때는 글쓰기나 독서할 때처럼 정리를 할 때 잘 어울리고요. 아까 셰헤라자드의 다음 곡으로 한 거는 점점 과하지 않고 마음을 정돈해주는 곡이어서 이 곡을 골랐습니다. 네, 세 번째 곡은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입니다. 이 곡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드라마에도 나왔고 너무나도 일단 유명한 곡인데요. 이 곡은 어린이 정경이라는 피아노 모음곡 안에도 들어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만 보면 어린이를 위한 귀여운 음악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이 곡을 들어보면 저는 오히려 이 곡이 어른을 위한 어린 시절을 돌아보는 음악처럼 들립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를 위한 음악이라면 그냥 밝고 순수할 수도 있는데, 어른이 어린 시절을 돌아보는 음악이라면 그 안에 그리움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참 소중했구나, 아니면 돌아보니까 정말 아름답게 느껴지는 시간들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편성은 피아노 딱 한 대뿐이고요. 덕분에 오히려 더 가깝게 들리고, 오른손 선율은 오래된 기억을 조용히 노래하는 멜로디 라인을 치고 있고, 왼손은 그 기억을 부드럽게 받쳐주는 배경음악처럼 깔립니다. 그리고 이 곡은 음이 많아서 너무 어려운 곡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해서 어려운 곡이라고 합니다. 선율은 너무 꾸미면 과해지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자연스럽게 숨 쉬면서 이 곡을 연주하냐인 것 같습니다. 공부 풀리 안에서는 숨 고르는 시간으로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를 들으면서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넣었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 곡은 차이콥스키의 사계 중 4월 스노드롭입니다. 사계는 1월부터 12월까지 각 달의 분위기를 담은 12개의 피아노 소품인데요. 이 곡집은 음악 잡지에 매달 한 곡씩 실리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중 4월의 제목이 스노드롭입니다. 스노드롭은 겨울 끝 눈이 녹기 시작할 때 피는 작은 꽃이에요. 그래서 이 곡은 봄이다 이렇게 막 알려주는 화려하게 터지는 음악이 아니라, 아직 공기는 차갑고 겨울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아주 작은 꽃 하나가 먼저 고개를 빼곡 내미는 그런 느낌의 곡입니다. 차이콥스키 하면 보통 발레 음악이나 교향곡처럼 큰 감정, 아주 그냥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끼기 쉬운데, 이 곡은 훨씬 작고 섬세해요. 피아노 한 대로 아주 작은 계절의 변화를 잡아내는 곡집입니다. 오른손 선율은 작은 꽃처럼 조심스럽게 올라오는 멜로디를 연주하고, 반주는 아직 남아있는 차가운 공기처럼 깔려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곡은 벚꽃 축제 같은 봄이 아니라 겨울 외투를 입고 걷다가 아주 작은 꽃 하나를 발견하는 그런 봄을 떠올리게 하는 곡입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 이 곡이 좋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공부 한번 시작해볼까? 이렇게 하는 작은 밝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차이콥스키의 사계 중 5월 백야를 골랐습니다. 4월 스노드롭이 겨울 끝에서 피어나는 작은 꽃이라면 5월 백야는 밤인데도 완전히 어둡지 않은 시간의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곡의 핵심은 밤인데 완전히 어둡지 않다라는 감각입니다. 밤이 되었는데도 하늘에 빛이 남아있고 조용히 하지만 아직 잠들지 않은 시간. 피아노의 부드러운 흐름은 방꽃길처럼 들리고 밝은 음색은 하늘에 남아있는 희미한 빛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밤에 공부할 때 너무 밝은 음악은 분위기를 깨고 또 너무 어두운 음악은 잠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곡은 그 중간에 딱 있기 때문에 차분히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아주 공부에 적합한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6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 또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곡 합살의 추억 중 말없는 노래입니다. 합살은 지금의 에스토니아 합살루를 가리키고 이 곡은 차이콥스키가 그것에 머물렀던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 차이콥스키의 초기 작품이라고 합니다. 제목에 souvenir이라는 것은 그냥 기억보다는 조금 더 감성적인 단어인데요. 저희가 원래 알다시피 여행지에서 가져온 엽서나 작은 기념품, 오래된 사진처럼 손에 쥐고 간직하는 기억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 곡 제목이 저희 말로 말 없는 노래입니다. 이 곡에서 피아노는 타악기처럼 두드리는 악기라기보다는 가사 없는 성악가처럼 들리고 멜로디는 사람의 노래처럼 노래를 하고 반주는 그 노래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곡을 들을 때는 피아노가 반주하고 있다가 아니라 피아노 자체가 노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잘 들리고 훨씬 잘 와닿습니다. 저는 꼭 이 곡이 여행지에서 쓴 편지 같아요. 그래서 말은 없지만 내가 그곳에 있었다 라는 그런 기억이 피아노 안에 조용히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글쓰기나 독서할 때 특히 더 잘 어울리는 곡이어서 공부할 때 듣는 플리에 꼭 넣고 싶었던 곡입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곡은요. 라벨이라는 작곡가의 고상하고 감성적인 왈츠 중 3번입니다. 보통 왈츠라고 하면 샹들리에 드레스 그리고 무도회 그리고 발 맞춰 춤을 추는 그런 춤을 떠올리기 쉽죠? 근데 라벨의 왈츠는 그냥 예쁜 무도회 음악이 아닙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슈베르트의 왈츠 전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라벨은 그 전통을 그대로 복원하지는 않고 20세기 초 프랑스 감각으로 다시 바라본다고 합니다. 이 3번은 중간 속도의 왈츠인데 리듬은 익숙한 왈츠예요. 하지만 화성과 색채가 살짝 낯설고 차갑습니다. 그래서 몸은 왈츠를 따라가면서 춤을 추는데 귀는 뭔가 좀 다르다, 뭔가 좀 낯설다 하고 느끼게 됩니다. 원곡은 피아노 곡이지만 라벨이 직접 오케스트라 버전으로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 버전에서는 하프와 첼레스타 같은 악기들이 들어가면서 왈츠가 훨씬 더 차갑고 반짝이는 색을 갖게 됩니다. 공부할 때 이 곡은 공간을 좀 세련되게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과하게 끌고 가지 않으면서도 책상 앞을 약간 20세기 파리의 조용한 서재처럼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서 이 곡을 넣었습니다. 네, 8번과 9번 곡 둘 다 구노의 파우스트 주제에 의한 화려한 환상곡 비에니압스키의 곡입니다. 제목은 길지만 쉽게 말하면 19세기 바이올린 버전 오페라 리믹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곡은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선율을 바탕으로 한 환상곡입니다. 지금은 오페라를 유튜브나 스트리밍으로 바로 들을 수 있지만 당연히 19세기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유명 오페라 선율을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독주곡으로 바꿔서 연주회장에서 들려주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은 단순한 편곡이라기보다는
오페라의 명장면들을 바이올린 한 대로 다시 만나는 방식이라고 해요. 여기서 바이올린은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오페라 가수처럼 노래해야 합니다. 선율이 오페라에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오페라 가수처럼 노래를 해야 했고요. 두 번째는 곡의사처럼 화려한 기교를 보여줘야 합니다. 제목의 brilliant도 화려한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화려한 기교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다 보여줘야 합니다. 피아노 버전에서는 피아노가 오케스트라 역할을 압축해서 맡고, 오케스트라 버전에서는 배경이 훨씬 넓어져서 바이올린이 정말로 진짜 무대의 주인공처럼 등장을 합니다. 공부 풀리 안에서 졸리지 않아요를 담당하는 곡입니다. 너무 잔잔한 곡만 나오면 수면 풀리가 될 수 있지만 이 곡이 나오면서 잠을 확 깨주는 용으로 제가 넣어놨습니다. 졸지 마세요. 네, 다음은 슈베르트의 즉흥곡 작품 90번의 3번입니다. 제목은 즉흥곡인데 실제로 들으면 전혀 즉흥적으로 대충 흘러가는 느낌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완성된 하나의 세계처럼 들립니다. 이 곡의 핵심은 피아노 한 대에서 물결과 목소리가 동시에 만들어진다는 점이에요. 반주는 계속 조용히 흐르고 그 위에 긴 선율이 떠 있고 음악이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아닌 시간이 천천히 펼쳐지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 곡은 G-flat major, 내림 4장조로 되어 있는데 출판 과정에서 한때 G 메이저로 바뀌어 출판되기도 했답니다. G-flat major가 연주하기 어렵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그 G-flat major의 부드럽고 벨벳 같은 색감이 이 곡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이 단순히 악보의 문제가 아니라 곡의 분위기를 전체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슈베르트의 슬픔은 막 울부짖는 슬픔이라기보다는 조용히 이미 알고 있는 슬픔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곡은 슬픈데 부담스럽지 않고 깊은데 과하지 않습니다. 공부할 때는 책 읽거나 글쓰기에 몰입하기 좋고요. 생각을 길게 이어지게 도와주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곡을 이번 플리에 넣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드보르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입니다. 이 곡은 제목 그대로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인데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고 목관이나 금관, 타악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요. 드보르작은 이 곡을 1875년 5월에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썼고 전체는 5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악장 하나하나를 분석하기보다는 이 곡이 주는 현악기만의 질감에 집중해서 말해보고 전체적인 느낌을 제가 소개를 하고 싶어요. 바이올린은 선율을 노래하고 비올라와 중간 성부는 따뜻한 결을 만들고 첼로와 더블 베이스는 바닥을 안정적으로 받쳐줍니다. 이 곡은 거대한 비극이나 갈등을 보여주는 음악이라기보단 삶에 조금씩 빛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의 음악처럼 들려요. 그래서 드보르작의 음악 특유의 인간적이고 소박한 아주 그런 따뜻함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 압박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곡이 조금 안정적인 추진력을 준다고 생각을 함으로 이 곡을 넣었습니다. 네, 다음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윌리엄 볼컴의 Graceful Ghost Leg, 우아한 유령입니다. 이 곡은 아예 플리 안에서의 분위기를 확 바꿔주는 곡인데요. 앞의 곡들이 낭만주의적이거나 오케스트라적이었다면 이 곡은 미국적인 레그타임 감각이 들어있습니다. 이 곡은 세계의 유령 레그 중 첫 번째 곡이고 볼컴의 아버지를 기억하며 쓴 곡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유령이라는 제목이 아예 무서운 의미라기보다는 기억 속에 부드럽게 남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레그타임에서는 왼손이 베이스와 화음으로 리듬의 뼈대를 만들고 오른손은 싱코페이션, 그러니까 엇박의 멜로디를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음악이 살짝 흔들리고 장난스럽고 춤추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이 곡은 마냥 밝지만은 않아요. 리듬은 가볍고 장난스러운데 멜로디는 이상하게 아련하곤 합니다. 쉽게 말하면 리듬은 웃고 있는데 멜로디는 그리워하는 느낌이에요. 이 곡을 들으면서 분위기 전환을 하고 진지해진 공기를 살짝 풀어주고 리듬감 때문에 다시 펜을 잡게 해주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곡을 넣었고요. 이 곡은 꼭 여러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는 걸 들어보시길 또 추천합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0번 K330의 2악장입니다. 안단테 칸타빌레라고 하고요. 제목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안단테는 걸어가듯 너무 빠르지 않게, 칸타빌라는 노래하듯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악장은 피아노 곡이지만 거의 작은 오페라 아리아처럼 들을 수 있어요. 오른손은 성악가처럼 노래하고 왼손은 그 노래가 무너지지 않게 아주 균형을 잘 잡아줍니다. 모차르트 음악은 겉으로는 맑고 단정하지만 그 안에 아주 세밀한 감정의 변화가 있어요. 이 2악장은 F 메이저로 시작하지만 중간에 F 마이너의 조용하고 신비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곡은 단순히 밝고 예쁜 모차르트, 저희가 아는 그런 왕국 모차르트가 아니에요. 저는 이걸 맑은 방 안에 작은 구름 그림자가 지나가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밝지만 마냥 가볍지는 않고 슬픔이 나와도 방이 어질러지지 않는 그런 느낌의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은 있지만 과하지 않고 구조가 깨끗해서 생각이 다시 정리가 되게 도와주는 이 모차르트의 곡 꼭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마지막 곡은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 중 2악장 무도회입니다. 환상교향곡은 한 예술가의 사랑, 환상, 집착을 다루는 프로그램 교향곡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체 줄거리보다는 2악장 무도회 장면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핵심 개념은 고정악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하나의 멜로디가 되어 계속 돌아오는 겁니다. 요즘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잊고 싶어도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 재생되는 한 사람의 테마곡 같은 겁니다. 2악장 무도회는 겉으로는 왈츠입니다. 사람들이 춤추고 반짝이고 무도회장이 화려한 공기가 펼쳐집니다. 여기서 하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프는 무도회장에 샹드리에 같은 반짝임을 만들어주고 현악기는 왈츠의 흐름을 만들고 목관은 그 안에 살짝 몽환적인 색을 더합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곡은 단순히 예쁜 왈츠가 아닙니다. 그 화려한 무도회장 속에도 주인공은 계속 한 사람의 멜로디를 떠올리게 됩니다. 플리 마지막에 두면 제가 공부 시간이 그냥 조용히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처럼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이 곡을 넣었고요. 이 곡을 들으면서 꼭 이 주인공의 마음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곡의 소개가 다 끝이 났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곡들은 그냥 조용한 배경음악이 아니라 각자 작은 장면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음악들이었는데요. 공부할 때 클래식을 듣는다는 건 제 생각엔 그냥 음악을 틀어놓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을 책상 위에 잘 이렇게 위에 조용히 펼쳐놓는 일 같아요. 공부는 현실적이고 때로는 지루하지만 좋은 음악 하나로 그 시간이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더 견딜만 해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소개한 곡들이 여러분의 공부 시간을 조금 더 낭만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리즈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